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시바무라 에미코 지음. 라이스메이커 출판사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그대를 사랑합니다. 앞에서 풍요로운 기분이 들었다고 했지만 나란 인간이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는 부류인지 다시금 마음속에서 쓸쓸한 감정이 얼굴을 내밀었다. 하지만 나는 항상 쓸쓸해 하면 너무 쓸쓸한 인간이 되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에 황량한 가을을 지닌 채로는 살기 싫었다. 그렇게 겉돌기만 하는 동안 가을이 되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가을은 쓸쓸하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 쓸쓸함이 조금이나마 가실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히토리 씨에게 다시 도움을 청했다. 회장님, 가을은 쓸쓸한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전 그 쓸쓸함이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자 히토리 씨가 말했다. 에미 씨, 가을은 쓸쓸하다가 아니라 맛있다야. 나는 또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건가 싶었다. 확실히 가을은 식욕의 계절이니까 맛있다는 거겠지만 찬바람이 쌩쌩 불고 낙엽은 날리고 세상 사람들도 모두 가을은 쓸쓸하다고 말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것은 내가 쓸쓸한 생각을 안고 있기에 쓸쓸해지는 것뿐이라고 히토리 씨는 말했다. 쓸쓸한 기분을 바꾸는 건 간단해. 이렇게 따라해봐.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그대를 사랑합니다. 친절함과 웃는 얼굴을 늘 보여줍니다. 남의 험담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려 노력합니다. 나는 처음엔 좀 주저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가을은 쓸쓸하다를 가을은 맛있다로 바꾸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당시 나로서는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나에게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하며 용기를 주었다. 에미 씨는 천국과 지옥 중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 천국은 빛이 넘치고 풍요로운 곳. 지옥은 빛이 비치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어디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 어느 쪽이야? 그거야 당연히 천국에 가고 싶다고 나는 주저앉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 천국행 티켓을 사기 위한 저금을 하는 셈치고 그렇게 해봐. 천국에는 매일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나 뾰로통해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받아주지도 않아. 그래서 나도 결심한 후 선언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그대를 사랑합니다. 친절함과 웃는 얼굴을 늘 보여줍니다. 남의 험담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려 노력합니다. 그 당시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이런 맹세를 했지만 사실 그 맹세와 수행은 나라는 사람에게서 애고를 없애고 더 큰 사랑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 이유로 나를 사랑하고 맹세를 하고부터 나는 이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나는 나를 사랑하고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순서 또한 반대로 그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가 아닌가 싶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앞에 둔다면 이기주의가 되고 마는데 그건 좀 낯뜨거운 게 아닌가? 그런데 히토리 씨 앞에서 어차피 나 같은 거라거나
타인의 험담을 하면 이런 말을 들었다. 에미씨, 맹세의 말을 해봐. 그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합니다. 틀렸어. 나를 사랑하고가 먼저야. 그러면 나는 역시 나를 사랑하고가 먼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시금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하지만 히토리 씨에게 그 이유를 배우려 해도 그는 이런 말을 할 뿐이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도 경험하지 않으면 마음은 이해할 수 없어. 이건 스스로 경험하고 느껴서 터득할 수밖에 없어. 하는 수 없이 나를 사랑하고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일단 제쳐두고서 가능한 것부터 해보자고 마음먹었다. 친절하게 웃는 얼굴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배워왔던 일이라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남의 장점을 칭찬한다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내가 칭찬을 들으면 기쁜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좋은 일은 남에게도 좋은 일이 될 테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는 좀처럼 실천하기 어려웠다. 참으면 가능하지만 참을 생각이었는데도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오, 신이시여, 용서해 주셔서 지옥은 싫습니다. 그러면서 초조하게 맹세의 말을 읊조리며 머릿속으로 다시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반복해 나가는 동안 지혜라는 것도 따라오는 법이다. 어느 순간 문득 떠올랐다. 그래, 나는 남을 칭찬할 수 있으니까 남에 대해 험담하기 전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면 되잖아. 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을 칭찬하는 동안 험담 같은 건 할 수 없을 테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사람을 보면 의외로 장점이란 게 보인다. 그때까지 나는 나쁜 점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뭔가 좋은 면을 갖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칭찬해 주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이란 것이 칭찬하며 키우는 방식이 아니었기에 상대는 굉장히 기뻐했고 나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에미 씨와 만나서 좋았어. 에미 씨가 칭찬하니까 기분 좋은데? 지금까지 내가 험담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나와 만나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모두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뻤고 남의 험담을 하기보다 칭찬하는 것이 즐거워졌다. 다음에 만나면 무엇을 칭찬해 줄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었다. 칭찬해 주면 다시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칭찬해 주고 싶어졌다. 무엇을 말하면 상대방이 기뻐할까 생각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렇게 되자 이제 주위 사람들이 모두 사랑스러워졌다. 사랑이 생겨났다. 그러자 나도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깨닫게 해준 주위 사람들도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 깨달음을 더욱 증폭시킬 만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사람은 사랑과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외출 채비를 끝내고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창문을 활짝 열어둔 것이 생각나서 창문을 닫기 위해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고는 역에 도착했는데 이번엔 또 뭔가 잊은 물건이 있어서 다시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 바람에 당초 예정보다 10분 정도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도착하고서 깜짝 놀랐다. 10분 전에 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것이다. 다행히도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에게도 수호천사가 있구나. 그 전부터 히토리 씨에게서 인간의 몸은 수호신이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수호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사랑받고 있었던 것이다. 보잘것없는 존재여 하찮은 지합사라고만 여겼던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졌다. 점차 주위에도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졌다. 그렇게 되자 가을은 쓸쓸하다는 식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서 맛있게 구운 감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을은 맛있다로 바뀐 것이다. 나는 그런 나 자신이 기뻐서 히토리 씨에게 말했다. 회장님, 역시 가을은 맛있다예요. 왜 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왜 가을은 쓸쓸하다고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내 마음에는 늘 사랑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맹세를 하고부터는 나 자신이 정말로 수많은 사랑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던데요. 이제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히토리 씨는 싱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에미 씨, 그건 달라. 에미 씨에게는 처음부터 사랑이 있었어.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갖고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란 원래 신의 사랑과 빛으로 만들어졌거든. 인간 자체가 사랑과 빛의 덩어리인 거야. 모두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사랑과 빛의 덩어리가 어둡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어둡게 살아가는 것은 신에게 저항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둡게 살아가기보다 자신이 사랑과 빛의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을 드러내고 밝게 살아가는 편이 좋아. 원래가 그런 거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돼.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행복이란 사실 아무런 수고도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사람이 행복해지면 오라가 커져. 사람의 몸에서 오라가 나오는 게 아니야. 오라 속에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오라야말로 최고의 방어막이야. 모든 나쁜 것을 물리치는 방어막. 그래서 인간은 동물처럼 털이나 있지 않아도 이빨이 날카롭지 않아도 당당하게 계속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거야.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면 이 방어막이 굉장히 커져. 그래서 안심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반대가 되면 방어막이 작아져. 제대로 못하면 오라가 안에 있어 몸이 노출되어 버리는 상태가 돼. 그러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야.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된다. 여러분은 오라와 수호신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나는 오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히토리 씨의 말에 따르면 좀 다르다고 한다.
수호 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봐주고 있는 영혼 같은 것으로 인간의 몸을 항상 지켜주고 있어. 하지만 수호신이 지키려고 해도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너무 마시거나 몸에 해로운 일을 하면 몸은 병에 걸리게 돼. 마찬가지로 수호신이 몸을 지켜주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 나쁜 일만 생각하면 몸이 이상해져. 그러니까 수호신이란 것은 뭐랄까 자연 치유력 같은 것이고 오라는 나쁜 일을 차단해주는 방어막 같은 것이지. 에미 씨는 사고방식을 바꾼 것만으로도 가을은 맛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잖아. 그건 사고방식이 나빴기 때문이야. 나쁜 사고방식을 바꾸니까 오라가 커지면서 가을은 맛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그렇게 심오하지 않아. 단순해. 우선 육체가 나빠지는 건 먹는 것이 나빠서야. 또 하나, 사고방식이 나쁘면 오라가 작아져. 그래서 어느 한쪽이 결여되어도 불행해지는 거야. 그런데 사람의 사고방식은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히토리 씨는 말이 중요하며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들은 행복해지기 위한 수행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리고 그 수행이란 것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야. 인간의 모든 장기 중에서 폐만이 자유를 가지고 있지. 위나 심장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폐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숨을 들이마실 수도 있고 내쉴 수도 있어. 그리고 이 폐의 연장선이 입이야. 입도 자유롭게 놀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깨달을 오라는 한자는 마음심자에 5오, 입구라고 써 있어. 5개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키는 거야. 입을 이해하면 깨닫는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입을 말하는 거야. 입속에 넣은 것은 먹는 거, 마시는 거잖아. 이걸 잘못하면 병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해. 가을은 쓸쓸하다고 했을 때보다 가을은 맛있다고 말하는 지금이 더 행복하잖아.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잘못되면 불행해져. 요컨대 불행이라는 현상은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비롯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을은 쓸쓸하다는 생각은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던 탓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말을 입에서 내놓지 못해서 생겼을 뿐이라는 얘기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 사람인이란 한자도 서로 지지하고 있잖아. 인간이란 것은 풀어서 말하면 사람 사이라는 거니까 앞뒤로도 좌우로도 사람이 있는, 요컨대 다양한 곳에 사람이 있는 것이 인간인 거야. 하지만 인간이 아닌 경우도 있어. 사람인만 있는 경우, 요컨대 앞뒤로만 있고 옆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 하지만 말이지 사실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시골에 가면 집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지. 종종 그런 곳에서 쓸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쓸쓸하지 않아. 모두들 이웃과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고 있거든. 가을이 되면 모여서 감자를 삶아 먹기도 하고 추수를 마치고 잔치를 열기도 하고 인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쓸쓸하지 않은 거야. 정말 쓸쓸할 때는 나라는 사람을 먼저 내세울 때지. 마음에서 나를 우선시하고 그래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할 때 말이야. 그 빈도수가 높아질수록 사람들로부터 기피 당하게 되고 반면 사람들은 말 하나로 기뻐하고 나란 사람을 좋아하기도 해. 에미 씨는 사교성이 좋으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는 쪽이라고 생각해.
가을은 쓸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였지만 내가 알려준 그 맹세를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존재감을 부여해 줄 수 있었거든. 그래서 모두들 에미 씨를 만나고 싶어 하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게 된 거야. 그때 마침내 확실히 깨달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앞으로 사랑이 담긴 말, 가을은 맛있다는 생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